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식의 옥탑방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쉬었어요. 지지난주까지 군대 시리즈 에피소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뜨거운 관심 보내주셔서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로 백마고지를 좀 참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마음 따라 길 따라 라는 또 새로운 코너로 백마고지에서 이제 참배하고 제가 이제 꿈을 키웠던 저의 이제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었던 그런 행군길 또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뵙고요. 사실은 본방인데 옥탑방 본방이 요즘은 시크릿 특강에 약간 이렇게 치여가지고 조금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방사수 옥탑방의 본방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과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소장님, 저는 안 좋은 꿈을 자주 꿉니다. 어딘가를 헤매거나 또는 쫓기거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하는 진짜 악몽을 자주 꿉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꿈을 꾸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안 좋은 꿈을 꾸면 그게 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꿈이건 안 좋은 꿈이건 기본적으로 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꿈의 첫 번째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한데요. 정화 기능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몸으로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를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꿈은 그것을 정화시켜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하는 거예요. 꿈으로 인해서 잠재의식이나 그보다 더 깊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또 내가 배출해야 되는 거, 내가 털어버려야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잡동사니, 정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정화시켜주는 거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시골에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키질이라고 합니다. 그 커다란 키에다가 오줌 싸고 아이들 이렇게 머리에 들려 씌워가지고는 소금 얻어오라 할 때 그 키요. 그 키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막 까부르면 알곡은 그대로 남지만 쭉정이는 다 이렇게 바람결에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리고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또는 이렇게 털어버리거나 내보내야 할 감정들을 꿈을 통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배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꿈은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정화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꿈의 한 60% 이상의 기능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몽을 자주 꾼다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악몽을 꿈으로 인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그 악몽을 꿈으로 인해서 그게 잠재의식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날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꿈을 꼭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게 정화작용이구나. 내가 털어버리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걸 배출하는 거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의 기능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호등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이제 사연의 주인공처럼 어디를 헤맨다거나 쫓긴다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자꾸 잃어버리는 꿈은 뭐겠어요? 정서적으로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이 긴장하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 초조하고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네 감정이 또는 너의 삶이 너무 긴장되어 있어. 조금 기름을 쳐. 나사를 좀 풀어.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좋은 꿈을 꿨다고 아이고 가서 로또 사자.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그런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덤으로 이제 예지몽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지몽은 미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에너지장, 또 정보의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예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꿈의 기능 중에서 매우 국한되어 있는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예지몽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미리 알면 이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만약에 예지몽을 자주 꾸신다면 그것은 매우 마음의 힘이 강하거나 아니면 영혼이 맑으신 분들이 이제 예지몽을 자주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안 좋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정화를 하는 작업이구나. 여러분, 하수구로 오수나 폐수나 더러운 물을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식도 쓸데없는 거, 부정적인 거,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자꾸 흘려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꿈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 거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지몽. 예지몽을 자주 꾸면 그것은 이제 마음과 영혼이 맑아서 그렇게 이제 자주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예지몽에 너무 의지하거나 예지몽을 너무 믿을 필요는 없다. 그건 그냥 삶의 흐름에 맡기고 또 이제 우주하고 나하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훨씬 고맙겠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실 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것이 되게 안정을 되찾거든요. 그것은 꿈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그렇게 진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그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해드릴 거냐면요. 저의 화려했던 유학시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군 생활을 상승 열세부대 5사단에서 정말 감동과 환희, 경이로움 속에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복학해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 마치고 복학했으니까 완전히 그냥 떡거머리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학을 한 셈이죠. 그렇게 이제 2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그럴 때 있죠. 어디로 떠나고 싶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전에 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쪽에서 그냥 싱숭생숭, 벌렁벌렁, 두근두근 이렇게 그냥 스물스물 그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선배님께서 우연히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은식아, 나 호주로 어학연수 갈 거야. 너도 기회 되면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만나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는 호주로 어학연수 갈 거니까 너도 한번 같이 가볼래? 그게 1997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말 할 것도 없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네 선배님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삶의 이 순간, 삶의 모멘텀 아니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꼭 심사숙고하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고민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기운이 오면 내가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 어딘가로 가고 싶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주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은식아, 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좀 살아야 돼.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봐. 네 삶이 임계점까지 도달했어. 그러니까 이게 99도, 물이 99도, 100도까지 그냥 이게 막 거의 끓어오른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날아올라야 하는, 펄펄 끓어야 하는 그 시기가 오면 대부분 심리적으로 어디로 떠나고 싶다, 여행이라도 갈까?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살아가시면서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 삶의 방향을 또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변화의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영화나 대부분 드라마나 대부분 소설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주인공이 어디로 떠납니다. 무엇인가를 찾으러 떠나요. 보물을 찾으러 떠나든, 헤어진 연인을 찾아서 떠나든, 아니면은 엄마를 찾아 떠나든, 아니면은 진실을 찾아 떠나든, 어디론가 떠나면서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 시작된다는 거죠. 왜? 그런 여행이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이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딘가 떠나고 싶을 때 여행 갔다 와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우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주는 하루도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강물처럼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흘러야 하는 거예요. 그 흘러야 하는 시기에 내 마음속에 어디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그 선배님이 이제 마음에 노크를 하신 거예요. 마음에 그냥 불을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 호주 어학연수 가야지? 라고 그냥 대답을 딱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은 안 가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불만 질러 놓으시고, 당신은 그냥 안 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어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냥. 돈도 없는데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야 해. 그런데 호주? 그때는 호주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떠나보리라 하는 생각이 딱 마음속에 굳어지니까 가서 그냥 그날로 어학원에 가서 그냥 접수부터 한 겁니다. 아주 제가 그냥 돈키호테의 그 후신인가 봐요. 그래갖고 그냥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그 어학연수원에 가갖고는 그냥 덜커덕 일단 그 원서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때 이제 9개월짜리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9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1,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특히 우리 집같이 생활 초월 대상자 가정에서는 1,5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가족들이 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그 밀가루도 한 포대씩 얻어갖고 오고 배급이죠, 일종의 라면도 한 박스씩 얻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니 누가 누구를 보호해줘? 우리는 그냥 생활을 초월해서 살자. 그래서 그냥 생활 초월 대상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1,500만 원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간도 크지요? 간이 아마 이 배에서 가출을 하신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어학연수원에 가서 접수부터 해버린 거예요. 돈 땡전 한 푼도 없으면서. 통장 찍어보니까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총 재산이 15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1,500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게 학비일 뿐이고 가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 또 생활비가 드는데 그러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2천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도요, 이상하게 돈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호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까? 호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에 호주는 캥거루가 그렇게 많다는데 캥거루하고 한번 복싱이라도 한번 해볼까? 코알라는 얼마나 예쁠까? 제가 그냥 시드니로 이제 어학연수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그때 이제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드니에 가면은 세상에 오렌지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는데 그렇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느라고 돈 문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정말 너무 깨끗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소원이 왜 잘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선택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들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어딨어 세상에. 그거 아빠가 변장한 거야. 그거 몰랐어? 이제 초등학생만 돼도 그렇게 아는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산타가 굴뚝 타고 내려오셔서 머리맡에 선물을 주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타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철부지 어린애처럼 그냥 호주에 가서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이제 어학연수도 하면서, 어학연수는 사실 핑계예요. 영어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나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바깥바람을, 콧바람을 좀 쐬고 싶다. 그게 가장 강했어요. 견문을 좀 넓히고 싶은 거죠. 다른 세상을 좀 체험해보고 다른 세상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맨날 호주에서 신나게 노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시간도 잘 가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 같아. 호주에서 제가 강의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돈 걱정은 전혀 안 했어요. 돈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이제 우주로부터 왔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호주 가. 나 호주 간다니까. 이게 이제 시크릿의 과정을 그때는 시크릿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그대로 한 번도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군대에서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군종병의 소망을 이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창조의 마술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진짜 시크릿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와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창조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스며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 소원을 간절히 비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 나 호주 가. 호주 가면 정말 신날 거야. 너무너무 재밌을 거야. 캥거루하고 꼭 복싱 한 판 할 테야. 돈 저절로 해결될 걸 딱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한 4, 5개월 걸렸는데요. 나 호주 간다니까. 그리고 돈 저절로 해결돼. 이 두 생각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 하루 지나면 돈이 들어오고 하루 지나면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차곡차곡 1,50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돈을 달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 2학년 마치고 휴학 갈 거야. 뭐 동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선배님들이나 스승님들께 스승님 제가 견문을 좀 넓혀야겠습니다. 호주가 저를 원합니다. 호주가 저를 초청했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얘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인연 있는 분들, 저를 아끼셨던 분들이 그냥 저절로 어떻게 그렇게 이제 100만 원도 주시고 50만 원도 주시고 아이고 은식이 네가 그래 큰 뜻을 품었으니 가서 좋은 경험하고 큰 인물이 돼갖고 오너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한 것이 이제 얼추 이제 막 1,5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루는 한 동창생이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여자 동창인데. 근데 갈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뭐 대낮에 뭐 어디를 가자고 그러나? 나를 뭐 속으로 좋아한 거야 뭐야? 아우 난 인기도 많아. 아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딱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에 딱 가더니만은 자기 통장을 그 직원한테 내밀고는 뭘 이렇게 수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00만 원을 딱 찾아갖고 저한테 딱 내밀면서 우리 동창 은식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나 오늘 적금 깨는 거야. 하면서 적금을 깨가지고 저한테 200만 원을 탁 쥐어주더라고요. 아, 그때의 그 감동과 그 울컥함, 그리고 정말 그 여자 동창이었는데요. 그 여자 동창네 가정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동창은 정말 작은 헝겊 조가리, 그때만 해도 그런 젊은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97년도니까요. 작은 헝겊 조가리 하나도 쉽게 버리지 않는, 양말도 요새 세상에 양말을 기워 신는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흥분의 집 막내딸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조금씩 무엇을 위해서 저축을 한 적금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200만 원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호주로 어학연수 간다니까 그걸 깨서 저한테 이제 준 거죠. 이런 우렁각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우렁각시가. 그래서 1,5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첫째, 명확한 비전과 꿈이 있었다는 거. 제가 이제 나중에 다 시크릿 특강에서 창조의 마술 특강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뒤돌아보면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즐겁게 상상했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듣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문 선생님, 천재와 보통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천재요? 글쎄요. 제가 천재가 아니라서 그런 생각 잘 못 해봤는데요. 이러니까 쉽습니다. 천재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말이 딱 꽂히더라고요. 천재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삶을 의심하지 않는 게 천재라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특히 창조의 마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천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제 IQ가 96인 거, 돌고래 IQ.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상상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1,500만 원이 만들어져갖고 정말 날개를 달고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날아가는데요. 호주를 날아가려면 이렇게 태평양 그 적도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 태평양의 보석처럼 떠있는 산호초 섬들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래갖고 호주 상공에 탁 도착을 했는데 호주는 나라 전체가 공원이에요. 그때 첫 느낌이 그랬어요. 시드니에 도착을 하는데 집도 별로 안 보여요. 그냥 레고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집도 별로 안 보이고 탁 푸른 그냥 공원에 점점이 박혀있는 작은 집들이 꼭 레고 나라의 장난감처럼 보이더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에 탁 내렸어요.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가슴이 설레네요. 제가 호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탁 호주에 내려가지고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 거죠. 호주 현지인 가정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호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갔고 그리고 뭐 영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소망 때문에 호주에 갔는데 문화 충격이 처음부터 오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야. 나 오픈마인드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 문화 충격이 생각보다 컸어요. 첫 번째 문화 충격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호주에 지하철이 있거든요. 지하철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는 그런 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무궁화호나 아니면은 뭐 새마을호처럼 이렇게 쭉 앞을 보게 앉는 그런 이제 지하철입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한참 이제 가야 이제 우리 하숙집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딱 앉아갖고 그냥 졸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근데 그날은 별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남녀 둘이서 이제 지하철에 이제 딱 타서 제 바로 앞에 이제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졸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내 앞에서 영화를 찍고 있네. 19금 영화를 찍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 바로 내 앞에서 19세 관람가 영화를 찍고 있는데 두 남녀가 이걸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래갖고 내가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갖고, 제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내 앞에서 영화를 찍으면 이거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팍 숙였어요. 너무 그게 민망해가지고. 아니 이 뽀뽀 정도는 요새는 우리나라도 길거리에서 영화 찍는, 로맨스 영화 찍는 그런 우리 아리따운 커플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바로 제 앞에서 그렇게 성인 영화를 찍는데 뭐 쪽쪽 소리가 그냥 무슨 쭈쭈바 빨아먹는 것 같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의자 밑으로 이렇게 몸을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듣고 안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소리가 크게 들리네. 그래서 아이고 보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다 봤어요 끝까지.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벌건 백주 대낮에 뒤에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 정말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영화를 찍을 수가 있죠. 그게요 정말 그때는 어린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제 슈퍼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요. 그 호주는 굉장히 식료품이 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나라가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일이 굉장히 맛있고요. 특히 열대 과일이 진짜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엄청나게 싸요. 식료품 값이 그렇게 쌀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유학생들한테 완전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호주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트에 이제 2주에 한 번씩이나 가가지고 이제 식료품도 사오고 이제 간식거리도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치즈를 좋아해요. 그 전부터 이제 치즈를 좋아해서, 호주와 이제 낙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호주 치즈가 또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마트에 가서 아이고 치즈가 어딨나, 오늘은 치즈로 좀 몸보신을 해야지 하고 이제 치즈 코너를 딱 갔는데, 세상에 무슨 치즈가요. 여러분 그 도서관, 큰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이렇게 집채만한 그 책꽂이에 책들이 쫙 꽂혀 있는 것처럼 치즈가 그렇게 꽂혀 있는 게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갖고 도대체가 어떤 치즈를 골라야 될지, 그때는 또 영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리 봐도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거 참 어떤 치즈를 골라야 되나 이렇게 한참 유심히 말하자면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직원이, 호주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호주에 있으면서 느껴본 감상이, 호주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사람들이 순박해요. 굉장히 진실하고요. 정직하고, 그리고 친절합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갖고는 이제 내가 옆에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점원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대로 몰라갖고 무엇을 잘 이렇게 선택을 못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다가오더니 밝게 웃으면서 Can I help you?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오케이, 저 치즈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그게 잘 안 나와요. 20년 전 일이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That's okay. 영어를 꽤나 잘하고 무슨 호주에서 한 몇십 년 산 것처럼 하면서 That's okay, thank you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주 사람이 좀 미심쩍은 얼굴로 얘가 진짜 영어를 잘하나? 진짜 다 됐다는 건가? 약간 갸우뚱거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갸우뚱거리면서 바로 안 가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됐어, 오케이,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치즈를 그냥 골라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창피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트를 나와갖고 치즈를, 좀 이렇게 떼어서 먹어왔는데 세상에 이건 치즈가 아니라 소금덩어리예요, 소금덩어리. 그 치즈는요, 특히 이제 호주 치즈는 그 염도에 따라서 등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짠 치즈가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담백한 치즈가 있고, 어떤 치즈는 굉장히 느끼한 치즈가 있고, 어떤 치즈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어려서 그 짓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청결하신 분들이라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그냥,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이제 생활 초월 대상자, 흥분의 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배꼽을 이렇게 막 어려서 쑤셨거든요. 그럼 엄마가, 야, 바람 들어가, 거기, 배꼽 쑤시지 마. 그래도 이제, 배꼽을 이렇게 쑤셔갖고, 냄새 맡아보면 거기 냄새 나요. 근데 꼭 치즈에서 그 냄새가 나요. 그런 치즈가 많단 말이에요.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세상에. 그런데 가장 짠, 아마 소금이 한 90% 들어가 있고 우유 성분 한 10%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거 다 버렸잖아요. 결국은 못 먹고. 그 직원이 Can I help you? 도와준다고 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할 것을, 이제 그게 이제 적응기입니다. 적응기. 또 이제 한 번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제가 지금은 그 고기를 안 먹습니다. 여러 가지 뭐 명상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꼭 명상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제 체질하고 육고기가 안 맞아서 지금 일체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때만 해도 고기를 잘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호주가, 여러분들 낙농업이 발달했잖아요. 또 축산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고기가 정말 맛있고 싸요. 그래갖고 이제 마트에 한 번씩 가가지고 무슨 뭐 등심, 갈비, 호주 사람들은 갈비를 먹지도 않았대요. 그 뼈에 붙어있는 걸 왜 먹냐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맛있게, 우리 또 한국 갈비가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것을 보고 갈비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도. 이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하루는 고기를 좀 사다가 구워 먹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마트에 갔더니 세상에 꼬리, 여러분, 꼬리. 그 꼬리찜이라고 하는, 우리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예전에는 친척 환갑집에나 가야 먹어볼 수 있는 꼬리, 소꼬리가 그냥 큰 무대기, 비닐봉지에 큰 봉지 싸져 있는데, 세상에 그게 이불 적혀 있는 거예요, 이불. 여러분, 그때 돈 이불이면 호주 달러 그때 한 1대 600 정도 했으니까 1200원, 1200원. 세상에 신봤다. 세상에 꼬리를 이렇게 한 양푼떼기 담겨져 있는 세상에 꼬리뼈, 고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더덕더덕. 그런 꼬리가 한 봉지에 이불이라니. 야, 이거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꼬리찜을 해서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신나게, 말하자면은 정말 신바람 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들고 계산대에 이렇게 갔어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 계산하는 점원이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Are your dog is pretty?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영어가 서툴러서 그러는데 뭐냐면 당신네 집 개 예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웬 개? 아니 왜 내 개도 안 키우는데 무슨 개 얘기를 물어보나?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서 no, I have no dog. 그랬더니 그 점원이 막 웃으면서 거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dog food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개밥이었어요. 개밥. 개들이 먹는, 말하자면 그 고기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팍 칼개져갖고 I'm sorry. My mistake 하면서 그냥 허겁지겁 다시 그냥 원위치 시켜놓고, 사실은 좀 아까웠어요. 그냥 개 키운다고 거짓말 치고 그냥 갖고 올 걸. 그 창피한 마음에 그 한무대기 되는 그 꼬리, 고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소 꼬리를 다시 그냥 원위치 시켜 놓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그런 이제 추억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참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양치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꼬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제 한 방에서 그 홈스테이 하는 집에 이제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우리 학년으로 하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방을 같이 썼어요. 이제 이름이 그레이예요, 그레이. 무슨 뭐 내가 그래서 너 회색 분자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레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는 친구인데 하루는 이제 세면장에서 이렇게 양치질을 막 하고 있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하여간 냄새도 이상하고 치약이 새 치약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하여간 그 느낌도 이상하고 입안이 그냥 뻑뻑한 것 같이 무슨 뭐 여러분 치과 가서 이렇게 치료받으려면 마취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너무 하여간 안 좋아요. 그래도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자연, 예를 들면 내추럴한 그런 새로운 치약인가 보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레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소변 보러.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밑에를 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치약을 딱 제 앞에 이렇게 치약 뚜껑이 열려져 있었으니까 그거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치약을 이렇게 딱 집더니 내 눈앞에다가 그 치약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영어 이름이 영이었거든요. Y-O-E-N-G. 영, what are you doing?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치질 하다 말고 I'm brushing my teeth. 그때는 영어가 좀 됐을 때거든요. 나 지금 이렇게 양치질 하고 있잖아, 이 멍청아. 이제 멍청이라는 소리는 속으로 안 했죠. I'm brushing my teeth.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It is not toothpaste.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not toothpaste. 오랜만에 또 영어 하려니까 또 안 하네. 안 되네요. 잘 안 하던 영업을 하려니까. 이거 치약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what?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hair removal cream. 그러는 거예요. hair removal cream. 근데 제가 hair removal cream이 뭔지를 또 못 알아들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기초 영어는 됐었기 때문에, toothpaste. 치약까지는 알았는데, hair removal. 크림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이제 못 알아들었다고 표시를 내면 그 전문 용어로 쪽팔리잖아요. 심리학 용어로 쪽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땡큐 하고 이제 양치질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황당해가지고 알아챈 거죠. 헤어 리모버 크림이라는 애가 못 알아들었다는 걸 우리 그레이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크림을 쭉 짜가지고 다리에다 바르는 거 있죠. 그레이는 크림을 다리에 바르고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석고상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레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레이의 다리털을 뽑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오버바이트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양치질을 제모제를 가지고 양치질을 한 거예요. 제모제. 다리털 없애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 그레이가 It's not toothpaste. 이거 치약 아니야 라고 말해줬을 때 양치질을 멈췄어야 되는데 그 영어 못 알아듣는 게 창피해가지고 Hair removal 크림이라고 얘기해줬을 때 딱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땡큐 하면서 더 양치질을 하고 그걸로 막 혓바닥까지 그냥 깨끗하게 닦았으니 제모제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 입에서는 지금도 털이 나지 않습니다. 털은 다 안 나죠. 맞아요. 입안에서 털이 나면 큰일 나죠. 지금도 가끔 그 제모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추억이 이제 되게 많았던 곳인데요. 그때 이제 근데 여러분 호주는요 정말 자연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날도 이제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우리 이제 하숙집으로 오는데 하숙집이 호주는 더 이렇게 언덕 같은 구릉이 있고 그 언덕 같은 구릉에 다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요만한 골프채에 갖고 골프 치거든요. 진짜 예뻐요. 귀엽고. 근데 이제 그 언덕에 한참 앉아가지고 내가 호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니 정말 꿈만 같다. 세상에 그런 낭만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데 저 앞에 정말 솜사탕을 뭉쳐놓은 것 같은 뭉게구름이 쫙 그 내 앞으로 오는데 중요한 건 그 구름 안에서만 번개가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이로운 자연현상은 처음 봤어요.
구름 안에서 막 이건 무슨 뭐 만화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경이롭다는 것은 저런 것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우주의 신비, 경이로움에 대해서 사실은 호주의 자연을 접하면서 저는 너무 가슴속 깊게 느끼게 됐고, 우주에 대한 더 깊은 마음, 그리고 우주와 소통하고 또 우주의 경이로움과 신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바로 그 호주의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 자연환경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쩌면 무슨 뭐 그 번개들이 그 구름 안에서 무슨 동창회를 하는지 구름 안에서만 번개가 치는 걸 저 처음 봤다니까요. 이제 오늘 호주 에피소드의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진짜 주제는요. 여러분, 색다른 경험을 할 때 잠자고 있던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잠재의식이 깨어나요.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환경을 급격하게 내가 바꾸면 거기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가능성, 나의 유전자, 나의 잠재의식이 깨어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대성하고 성공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익숙한 환경에서 잠자고 있던 유전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잠들어 있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깊게 잠들어 있던 잠재의식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학 가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만 평생 살다가 바깥 세상에 가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키웠고 그냥 기적적으로 돈이 만들어져서 호주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잠자고 있던 저의 잠재의식이 그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유전자와 잠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굳이 외국으로 나갈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늘 다니던 길로만 갑니다. 슈퍼를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늘 다니던 길로만 가거든요. 익숙한 길로 가는데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늘 가던 집에만 가서 물건 사지 말고 다른 집 한번 가보시고, 늘 먹던 음식 말고, 저는요, 어떤 식당에 가서도 안 먹어본 음식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사람도 안 만나본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 그러면 오빠 바꿀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색다른 경험을 할수록 우리의 뇌가 확장되고 유전자가 깨어나고 잠재의식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꿈은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레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잠든 유전자가 깨어나요. 저는 호주에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정말 설레였거든요. 마치 첫날 밤을 맞이하는 신랑 신부처럼 정말 그게 설레였거든요. 첫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처럼 정말 설레였거든요. 첫 입사를 앞둔 신입사원처럼 정말 마음이 설레였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항상 40% 이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설레임을 가지면 그것만으로, 꿈이 안 이루어져도 그 설레임만으로 우리의 잠든 유전자, 우리의 잠자고 있는 잠재의식과 가능성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활짝 꽃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호주 시리즈를 준비한 겁니다. 자, 설레는 자, 꿈을 이룰 것이니 그것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